세코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Q&A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 앞서서 질문 들어온 거 두 개 먼저 하고 사입이든 뭐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돼요. 자, KWQQ님 사입 질문입니다. 상품 등록 페이지 고치면 날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이런 말 되게 많죠. 상품 등록하는 하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상품명을 적고 판가를 적고 썸네일을 넣고 상세 페이지를 넣고 정보 고시를 쓰죠. 이게 마켓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넣어야 될 항목들이죠. 정보 고시 안에 태그 고치면이란 말이 이제 수정한단 말이잖아요. 자, 태그 고쳐도 나락 안 가요. 정보 고시 고쳐도 나락 안 가요. 상세 페이지 수정해도 나락 안 가요. 썸네일 고쳐도 나락 안 가요. 근데 마켓의 정책을 위반했을 때는 가요. 어디로? 안드로메다 가요. 대부분 신고거든요, 이거. 그래서 본인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러면 썸네일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마켓 정책에 맞게 업로드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좀 메인이 되는 마켓 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려고 되게 많은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공지사항 보고 뭐 테두리 넣지 마 하면 테두리 없애고 뒤에 배경 색깔 넣지 마 배경화면 넣지 마 하면 또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마켓 정책만 위반 안 하시면 돼요. 자, 판가 고쳐도 나락 안 가요. 태고리는 어차피 고치기가 힘들죠. 상품명 고치면 나락 간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락 안 가요. 나락 안 갑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자, 봐요. 내 상품이 네이버에서 1페이지 5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로 내가 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있어요? 네 자리 있어요. 밑으로는 몇 자리 있어요? 수백만 자리 있겠죠. 보통 지금 내가 5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상품명 수정해가지고 4등, 3등, 2등, 1등을 먹기는 쉽진 않아요. 수정하는 순간 네이버 쇼핑의 상품 지수를 다시 돌아요. 로직이 돌아요.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을 수정하면 날아간단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우리 사람들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날아락 안 가는 방법이 있어요. 상품명을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잘 만들면 돼요. 이게 무조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다? 변동성은 생겨요. 변동성은 생기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 1등 하던 거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오전 11시만 딱 되면 2등으로 떨어지고 하길래 상품명 고쳐서 다시 1등으로 고쳐놓고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 요청해가지고 제 상품들 상품명 수정 이력을 받을 수 있다면 대표님 되게 놀라실 거예요. 거의 매일 바꿨으니까요. 실제로 이거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제가 상품명을 되게 한 3명, 4명한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예,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00%는 없잖아요. 날아갈 수도 있어요.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 구리삼님처럼 361으로 고민 해결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진짜. 저 보면서 오글거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담담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착한 새돌고래님이 주셨는데요. 마케팅 관련해서 외부 유입을 위한 노력을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외부 유입을 시키면 판매에 많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켓별로 영향을 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 유입이 뭔지를 먼저 정의해야겠죠? 이게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요즘에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조금 외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건 사입이나 위탁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블로그, 그리고 또 지식인, 그 다음에 언론 홍보, SNS 마케팅 있겠죠? 그리고 최적화 카페, 맘카페. 그 다음에 뭐 SNS 마케팅에다가 유튜브 광고까지 넣을게요. 이게 이제 많이들 아시는 거예요. 이거 저 다 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할 줄 몰랐죠. 저 마케팅 대행사 안 쓰거든요. 제가 다 했어요. 블로그도 파워 블로그 제가 컨택해가지고 단가 협의 제가 다 하고 제가 물건 보내줘서 했고 지식인 작업을요. 이제 고인물들을 예를 들면 직원들이 출근하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자기가들이 팔고 있는 물건을 네이버에 검색해서 관련된 질문이나 혹은 그들이 질문하고 그들이 다른 아이디, 다른 쪽에서 답변 다는 식으로 지식인 작업을 했었어요. 요새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안 했고, 언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브랜드를 몇 개 갖고 있으니까 되게 그럴싸하게 그런 브랜드가 출시됐고 뭐 어떻게 한다 정도 했었죠. 이거 크몽에 맡기면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되는 뉴스로 띄워줘요. 그리고 SNS 마케팅이 있죠. 뭐 인스타, 페북, 유튜브 광고는 사실은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단가가 너무 세요. 제가 어제 그 구리삼님하고 1차 라이브 할 때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단가가 너무 세요. 그리고 100%가 아니에요. 이게 유튜브 광고를 해가지고 매출이 오른다는 게 100%가 아니라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저는 이거는 비추해요. 근데 SNS 마케팅 이거는 이제 하셔야죠. 그리고 최저가 카페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최저가 카페가 뭐냐면 그냥 네이버 카페예요. 근데 자기 상품을 광고하는 카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셀러들이 들어가서 글을 쓰잖아요, 카페에. 카페 글 제목은 내 상품명이고 글 내용은 제 상패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검색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품을 홍보하는 카페인 거죠. 이게 예전에는 되게 성행했고 이게 카페 주소가 넘버링을 달고 막 갔었어요. 01, 02, 03, 04 이렇게 갔었는데 요즘은 조금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도 이건 안 한 지 꽤 됐어요. 그리고 맘카페. 맘카페도 뭐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죠? 지인 중에 뭐 지역 맘카페에 좀 레벨이 높은 아이디가 있으면 예전에는 후기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나 이거 사봤는데 되게 괜찮더라.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약간 핫딜 개념으로 가죠. 핫딜, 맘카페 중에서도 이제 핫딜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 이거 원래 얼만데 몇 프로 세일해서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에서 작업을 해주죠. 크몽에 맡기면 한 건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자, 그래서 맘카페 같은 경우에는 크몽에 맡기면 건당 2만 원에서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인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어떤 카페인데? 제가 어떤 카페가 무슨 말이냐면 보통 맘카페 하면 인원수가 되게 많잖아요. 업체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가 되게 대형 카페일 수도 있고 소규모 카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큰 카페들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첫째 글 리젠이 너무 빨라요.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카페를 보는 시간이 약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아기 한참 볼 시간에 카페는 못 하니까 글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 글 리젠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내 상품을 홍보하는 핫딜 글이 딱 올라갔을 때 핫딜 게시판에는 있겠지만 전체 글 보기를 눌렀을 때 지금 새로 고침 한 번 딱 해버리면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대형 카페보다는 소형 카페가 나아요. 대형 카페는 우리만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자들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키보드를 판다 했을 때 거기서 키보드를 파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홍보를 하려는 분들. 타업체가 키워드 하들 딱 올라오면 이거 광고네 저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글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완전 대형 카페보다는 규모 한 1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카페가 효율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업체도 물어봐야 돼요. 어떤 카페 리스트 갖고 있냐. 저는 제가 했던 공동구매는 사실 이제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했던 공동구매인데 그것도 이제 인플루언서의 그런 컨셉과 그런 걸 많이 타요. 실제로 근데 제가 했던 건 어떤 거냐면 인플루언서가 제 거를 팔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를 주는 거예요. 걔가 못 팔면 저는 0원이에요. 10원도 안 줘도 돼요. 근데 하나 팔면 얼마, 하나 팔면 얼마. 사실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했냐면 그 친구가 팔면 어쨌든 저도 이기니까 뭐 10원짜리 한 개 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친구가 팔아주면 그래도 제가 10원은 벌 수 있으니까 제 마진은 그냥 거의 포기하고 진행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다른 분들도 막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잘 파시는 분들 되게 잘 팔더라고요. 저는 크게 재미는 못 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동대당님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로켓 그로스 판매를 위한 소싱 방법이 구매 대행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동대당님, 그로스 소싱법이 구매 대행이랑 뭐가 다르냐? 그로스. 요즘 그로스에 관심들 많으시죠? 대표님들, 그로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쿠팡만 해? 쿠팡만. 그러면 쿠팡에서만 존재하는 그로스인데 소싱은 여기서 하나 나왔죠. 이게 하나 나와요. 그쵸? 사실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대량 반자동 수동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만 팔리니까 그러면 쿠팡에서만 잘 팔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노가다를 하는 거죠. 이런 노가다를 사람들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되게 비효율적인 면 많아요. 소싱하거나 제가 셀링 활동하면서 익숙해져서 빨리 할 뿐이지 저 되게 비효율적인 작업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키워드 뽑을 때도 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안 뽑고 네이버에 키워드 도구 가서 뽑아버리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발라내요. 사실 그렇게 아이템 스카우트를 이용하면 사실 1분 컷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30분 걸려요.
되게 비효율적이죠. 근데 제 물건이 팔리기 위한 가능성을 1%씩 올려간다는 개념에서 저는 전자를 택한 거예요. 이젠 익숙해지니까 빨라져서 저도 별로 불편함 못 느끼는데 이런 노가다가 비효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도는 거예요. 쿠팡에서 카테고리를 하나씩 돌면서 그 카테고리 안에 어떤 물건이 잡혔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쿠팡 카테고리 안에 보면요. 물건이 상품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방이라면 안에 핸드백도 있을 수 있고 뭐 크로스백, 숄더백 이렇게 또 카테고리는 하나인데 그 안에 상품류가 따다닥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개가. 그런 건 다시 쿠팡 창업해가지고 그 상품의 대명사로 또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보면서 리뷰 개수나 리뷰가 언제 올라온지 보면서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 가서 이 키워드의 검색 추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시즌성인지 1년 내내 팔리는 건지 확인하고 쿠팡에서 팔리나 싶으면 소싱해버리는 거예요. 구매 대행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로스도 결국엔 사입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입해가지고 그로스에 놓고 내가 네이버나 옥션이나 카카오톡 스토어나 오늘의 집이나 뭐 멸치 쇼핑이나 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개념에서 보면 네이버에 누구나 하는 거, 이거 뭐죠? 쇼핑 인사이트 가는 거예요. 이 방법은 진짜 진짜 정말 오래된 방법이죠. 이거 아마 유튜브를 하는 셀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드 사이트라고 부르죠. 키워드 사이트가 뭐 판다랭크, 셀러라이프, 아이템 스카우트, 웨어리즈 포스트 되게 셀링안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신규나 급상승 키워드 이런 것도 보고 땡기는 거예요. 근데 급상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국내 사입 추천해요. 왜냐하면 급상승인데 트래픽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빠르게 땡겨서 빠르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급상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입 추천하고요. 신규로 뜬다거나 아니면은 주기를 갖고 시즌성을 띄고 팔리는 물건들은 중국에서 땡겨도 돼요. 이렇게 사실 소싱이 별게 아니거든요. 브로스 소싱법은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가르칠 때는 주로 이걸 가르쳤어요. 도라라고. 그리고 이거 세 개 정도 가르쳤거든요. 다 걸려요, 여기서. 다 걸리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근데 그로스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마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작년까지는 보관료가 무료였어요. 근데 올해는 60일간 무료고 그 이후로는 돈이 나옵니다. 안 팔리는 거 재놓으면 계속 돈 나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로스 하면요. 그로스에 쿠팡이 떼가는 게 카테고리 수수료죠. 카테고리 수수료, 그 다음에 입출고 비용, 그 다음에 보관료 있죠. 광고료 있죠. 이거를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한 건이 나갔다, 한 건이 나갔다, 한 건이 나갔다. 이거 한 방에 못 봐요. 이게 따로 봐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그로스 하시면서 나는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달 딱 지나서 얼마 벌었지 딱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200이네? 마이너스 300이네?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챙기셔야 돼요. 지금 대충 그냥 알려드릴게요. 1 광고비 3만 원 쓴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원가 1688에서 오겠죠? 사입이니까. 물류비 다 포함해서요. 한국으로 넘어오는 내한테 들어오는 물류비 그리고 내가 쿠팡 창고에 넣는 물류비까지 계산했을 때 원가가 개당 2,000원이면 판가는요.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 잡혀요. 원가 3,000원이면요. 판가가 12,000원에서 13,000원 잡혀요. 4,000원이면요.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3에서 뭐 14 이 정도 잡혀요. 이렇게 팔면 남아요가 아니에요. 1 광고비 3만 원 써가지고 이렇게 돌릴 때 하루에 5개는 팔아야 본전돼요. 이래 본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6개부터 이득이에요. 근데 내가 쿠팡이 아닌 네이버에 팔 거야 하면 하루에 5개가 아니라 4개, 3개 팔아도 돈이 남아요. 왜냐면 이 기준으로 팔잖아요. 당연히 그로스는 고객이 따로 배송비를 지불 안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판가이면은 유료 배송 잡히거든요. 다 유료 배송 팔고 있어요. 뭐 유료 배송은 배송비는 상관없죠. 그리고 마켓 수수료 스마트 스토어 6%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 팔았을 때 최소한 7, 8천 원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3, 4개, 5개 팔아버리면 쿠팡 1 광고비 3만 원이 빠져요. 빠져요. 그러면 쿠팡에서 2개, 3개 팔려도 난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효자를 한다? 쿠팡에서 수동 처리를 한다 하면 그로스를 무조건 하라 그러고 그로스를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알면 네이버에 꼭 팔아라 그래요. 꼭 팔아라 그래요. 네이버에 1개 팔아도 돼요. 하루에 1개 팔아도 돼요. 왜냐면 이게 부담이 줄어요. 제가 5위안짜리를 정확하게 5위안이에요. 4점 매지안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2구간에서 팔았어요. 뭔가 이거 안 되겠죠. 안 돼요. 5위안짜리인데 뭐 네이버에서 하루에 5개에서 7개가 나가요.
쿠팡에서 하루에 3개에서 5개 나가더라고요. 광고비 3만 원 안 오고 저는 그때 쿠팡에 그로스 광고비 2만 썼거든요. 제가 어쨌든 몇백 개를 팔았어요. 네이버에서 팔려주니까 너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도. 이게 돌아가지만 광고가 돌아가면 쿠팡에서 하루에 이 상품이 몇 개 팔리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쿠팡에서 이미 5개에서 7개 나가주니까 1광고비 2만 원 이게 돈이에요? 이미 이거 치고도 난 남는데 쿠팡에 하루에 한 개도 안 나가도 난 손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저께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삼님이랑 저랑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누가 틀렸고 맞고가 아니에요. 그냥 시각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리진 않아요. 구리삼님은 구리삼님 나름의 시각에서 잘 팔고 계시는 거고 아무튼 그로스 요즘에 간이 열어주면서 되게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쿠팡과 로켓과 그로스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요. 이거 말고도 알아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이 일단 시작하셔라라는 정도에서 이 정도만 말씀드린 거고 동대장님 궁금하신 게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다. 사실 이 라이브를 같이 하기로 했지만 구리삼님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수동 효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서 사입이나 뭐 로켓, 그로스, 대량 이쪽에는 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았거든요. 확실히 질문이 많이 안 나오니까 저는 오늘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